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전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실무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지금 이걸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편리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으시고, 또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전자소송 해놓으니까 불편하다. 뭐 기계가 되게 낯설고 이렇게 한데 이거 해놓는다고 해서 재판이 뭐 신통하게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은 단계죠. 그래서 지금 전자소송 출범한 지가 한 이제 6개월, 민사에서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이런 불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만간 어떤 법조계에 이제 진입을 하실 텐데, 이걸 단순히 어떤 지금 현재 현상만 놓고 봐서 이게 전자소송이라는 게 뭐 별거 없구나,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사실은 원래 별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자문서를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 법원의 입장에서든 또는 소송을 받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입장에서든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대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소송은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세로 간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자소송의 어떤 좀 부정적인 면, 불편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그거죠. 뭐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종이 볼 때보다는 당연히 화면을 볼 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지엽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방향성을 좀 어떤 방향성하고 맞물리는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언뜻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문화가 이 전자소송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화하고 맞물려야만 이 전자소송의 효과가 제일 극대화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건데요.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건 또는 소송을 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건 결국은 이 판단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너럴한 어떤 법률가 밖에 양성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법원 시스템 하에서는 변호사야 이제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어떤 전문 분야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법원 시스템은 지금 판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너럴한 전문가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너럴리스트만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효과적인 재판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문재판부로 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뭐 전자소송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전자소송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전면적인 어떤 전문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로 만약에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종이로 접수가 된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사실 볼 수가 없죠. 만약에 뭐 창원지방법원에 종이로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창원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걸 다른 재판부에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종이 기록을 옮겨야 됩니다. 이동을.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가상의 서버에다가 어떤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면은 장소에 불구하고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자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 서비스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 글에서도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피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전문 재판부, 전문성이 있는 일반적인 그런 식견이 있는 판사가 아니라 전문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전문 재판부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사실은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어떤 전문, 저 사람은 어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수가 조금 있는, 만약에 10사람 있는 데서 전문을 가르자 그러면은 가르기가 힘들어요. 니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만약에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전문을 만들기가 점점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민사소송법 틀에서는 이 토지 관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좁아요. 토지 관할이. 그러니까 뭐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무슨 지원 이렇게 해서 다 나누잖아요. 주소지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밀양지원 같은 데다가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판사가 제가 알기로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뭐 민사 가사가 있고 또 합의부 단독 있고 형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8명이 여러 분야의 일을 다 나누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재판장 같은 경우 거기 재판장으로 온 사람은 민사 합의부, 가사 합의부, 형사 합의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완전 어떻게 보면 잡탕 아닙니까? 재판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전문을 키워낼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이 이제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지 관할을 좀 손을 대야 되는데 토지 관할을 좀 광역화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법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100명 이상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경상도 법원에서 분야를 나누는 거예요. 전문 분야를 나누고 그 사건을 서버에 접수된 사건을 전문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하는 방법도 바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건이 한두 번 이렇게 서면 공방이 한두 번이라도 되면은 쟁점이 싹 드러나거든요. 그때 어떤 판사한테 배당하게 되면은 그 종이 기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종이 기록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송하고 하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 재판부에서 저 재판부로 건너가게 되면은 뭐 거의 한 달이나 이런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들도 용납을 안 하고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촌스럽잖아요, 그게. 재판부가 멀지도 않은데 그 재판부가 이동하는데 1개월이 걸려가지고 다른 재판부에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원시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전자소송의 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면적인 어떤 전문 재판부의 구성 이거하고 맞아떨어질 때 가장 재판에 효율적인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자소송이 좀 어느 정착 단계로 가게 되면은 화상재판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화상재판. 여러분들이 아직 특히 이제
변호사의 입장을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이게 그 뭐 요즘은 사건 자체가 많이 좀 없어서 뭐 그 재판의 뭐 중복, 그러니까 뭐 오전에 재판이 두 건이 잡혔다, 하나는 뭐 수원이고 하나는 서울이다,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그 많지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 중복이 많지 않은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가 그 당사자한테, 의뢰인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은 굉장히 비싼 재판입니다.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은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아까 문서송부촉탁 예를 들어드리면서 그 직원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에서는 모든 재판을 다 불러내거든요. 법원으로. 재판 와서 받아라.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주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얼굴을 맞대고 해야만 심증이 적절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쟁점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한 재판에 한 5-6번 재판을 한다라고 치면은 반드시 꼭 나와서 대면해야 될 부분이 한 2번, 한 3분의 1.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 3분의 2. 제 경험상으로는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내야 돼요. 모든 경우에. 그래야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재판 안 하면 뭐 쌍불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불이익을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뭐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불러냈냐. 그러니까 와서 지금 기다리다가 1시간 기다리다가 한 5분 재판 받는데 판사가 별 얘기를 안 해요. 짧게 이야기하고 가라고 하고 다음 기일 정해주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던 일 멈추고 휴가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좀 허탈합니까? 또 마찬가지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직업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재판이란 게 여러 법정이 겹쳐 있는 경우도 많고 약속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한번 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어떤 시간적인 소모가 많거든요. 재판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은 그 재판 가가지고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판 가서 조금 하고 또 다 속행받고 이렇게 할 건데,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 전자소송이 이제 좀 정착화되는 단계에서는 화상재판 같은 것이 도입이 되고, 화상재판 하에서는 제가 그냥 구상한 바입니다. 이게 딴 데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화상재판실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서울재판하고 수원재판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재판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화상재판실 가서 수원재판부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원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 화상재판실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모니터 보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에 익숙한 소송 대리인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겠죠. 하다가 이제 일반인을 확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나아가서는 자기 컴퓨터 앞에서도 재판을 하고 이런 단계가 되는데, 그런 그런 재판, 전자소송의 어떤 원수관 단계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이 전자문서 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쉬겠습니다.